두 작품에 나타나는 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셨나요? 익숙한 작품이라 어렵게 여겨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시적 상황과 문맥으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먼저 1연에서는 시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님이 가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이미 내 곁을 떠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연 2행에서 꽃이 등장하는데요. 이미 나를 떠나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화자는 약선에 꽃을 따다가 이미 가는 길에 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날 역겨워해서 떠나는 님에게 꽃을 바칩니다. 그러니 화자의 헌신적 태도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님에게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라 합니다. 화자에게는 한스러움일 것입니다. 즉, 이 시에서 꽃은 님에 대한 화자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별의 한스러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 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가 이별 장면이라는 시적 상황과 시어 꽃이 나타난 문맥을 통해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시적 상황, 그리고 문맥입니다. 다음으로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국화꽃 역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국화가 아닙니다. 문맥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국화는 꽃이 피기 위해 봄철의 소쩍새, 여름철의 천둥, 가을의 서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오랜 동안 모든 자연물과 인간이 참여하고 기다려야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하고 존엄하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일상적 의미의 국화가 아니라는 점, 문맥을 통해 작품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점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국화는 누님과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 누님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누님을 꾸미는 말을 보면 먼 젊음의 뒤안길에 있다고 했으니 중년의 여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선 누님입니다. 누워있거나 걷고 있는 누님이 아닙니다. 그럼 거울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로 성찰적인 태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님은 국화와 닮았다 했으니 국화와 누님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화는 자기 인식 능력을 가진 성숙한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맥, 그러니까 시어의 앞이나 뒤의 말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보도록 합시다. 김광규님의 와사 등에 나타난 등불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의 등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그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향점이나 진리와 같은 긍정적 의미도 아니에요. 바로 작가가 특별한 정서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 같이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등불은 차단한 것이고 하나가 있고 긴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차단하다는 단어의 뜻은 남겨두기로 합시다. 시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니까요. 자, 작품의 배경은 조명이 멋지게 켜진 야경이 아닙니다. 등불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빛으로 가득 찬 밤하늘이 아니라 빈 하늘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화자는 이 등불을 신호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등불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 방황, 황량함 등등입니다. 이를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라 봐도 좋을 것 같죠. 다음 작품은 도종환님의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 작품도 제목처럼 복숭아 나무의 속성과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작품입니다. 당연히 복숭아 나무의 속성을 찾기 위해 해당하는 시어 앞과 뒤의 말을
잘 살펴야겠죠. 앞에서는 와사등이라는 작품을 보았고, 이제는 복숭아 나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앞에 와사등이라는 작품은 등불의 의미와 등불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와사등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복숭아 나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 나무의 의미와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숭아 나무라는 시어의 앞과 뒤, 즉 문맥을 잘 살피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먼저 화형을 부리지 않는 나무이네요. 관련해서 지나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 속의 복숭아 나무는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나 봅니다. 실하고 좋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실 있는 삶을 살고 그 결과물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흙냄새가 몸에 뵐 만한 낮은 곳에 있는 나무라 했습니다. 그 반대는 하늘이죠. 그럼 하늘이 좋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이 작품에서 하늘은 허약한 가지가 하늘 쪽으로 올라간 이미지로, 땅은 잔잔한 향기가 나고 튼튼한 가지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에서 반짝이는 열매를 맺는 이미지도 더해지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복숭아 나무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 대상입니다. 바로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